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케빈 정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케빈님. 제가 이번 달에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서 약간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을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한테 음.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겠어요? 아, 네, 물론이죠, 고객님. 네, 어, 네, 전기가 좀 요금이 많이 올랐죠, 이번에, 올해 들어서. 맞아요. 네, 일단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고객님. 네, 전기요금이 이렇게나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 게,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의 누적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또 네.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판매비를 올리게 돼서 이렇게 전기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집에서 가전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또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효율성이 제일 낮은 태양광으로 대체를 하였는데요. 이로 네, 인해서 한국전력이 그 생산 원가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요. 또 판매 가격을 네, 인상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국전력 회사채를 발행하였는데요. 결국 이 네, 또한 한국전력의 빚이기 때문에 이 부채로 저가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네, 정권이 바뀌어서 또 이제 이 손실을 메꾸고 기업의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비를 인상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전기세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님. 일단 이게 전기세는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번에 지난 정권 때 그 원자력 발전소가 한국에서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그 폐쇄를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효율도 안 좋고 실패하다 보니까 그 전기 생산하는데 단가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세를 부득이하게 옮기게 됐습니다. 예, 그 부채가 많다 보니까 그 한국전력 부채가 많다 보니까 불가피시피하게 이번에 전기세가 많이 올리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전기세 일단 오른 건 오른 거고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야 되잖아요, 전기세를. 네, 맞아요. 네, 그럼 전기세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냉방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 냉방 온도는 그 에어컨 있으시죠, 집에? 네, 있습니다. 이 냉방 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맞추고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에어컨 필터를 보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면요. 5% 정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에어컨 가동 시에는 커튼을 쳐서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도 냉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또 두 번째 방법은 에어컨은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세요. 네, 이게 에어컨 한 대가 선풍기 30대와 같은 양의 전기를 소모합니다. 어, 네, 에어컨 설정 온도를 2도에서 3도 정도 높이고,
그리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시면요. 대략적으로 10%에서 14%까지의 정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가 있으세요. 네.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은 방향으로 켜두고 공기가 시원해지면 에어컨은 끈 다음 선풍기만으로 더위를 식히는데, 선풍기 네. 역시 2시간 이상 사용하시면요. 효율이 떨어지게 이해했습니다. 돼서요. 타이머로 시간을 조절하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혹시 네. 세븐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하세요. 마이크로웨이브 쓰잖아요. 혹시 마이크로웨이브는 전기를 진짜 많이 사용하시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자레인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네네, 전자레인지요. 맞습니다. 네. 한번 보죠. 전자레인지가 일단, 어, 고, 고주파 출력으로 700와트에서 소비 전력은 1100와트 정도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전자레인지 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전자레인지 좀 진짜요? 네, 편하게 써도 될 듯 합니다, 고객님. 그럼 그게, 혹시 케틀은요? 네, 뭐라고 하셨죠, 고객님? 케틀, 헤터? 케틀, 물 끓이는 거. 주전자요? 전기 네네. 주전자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것도 고객님, 이게 전기를 단시간 사용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지는 않으세요. 그 아, 전기 자체는 많이 사용은 하는데요, 물론. 근데 이게, 네. 전자레인지나 그 캐터링을 뭐 30분 이상 뭐 조리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기 자체는 많이 사용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게 단시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은, 가전제품은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냉방이 집중되는 오후 시간대에는 다리미,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등 순간 전력 사용량이 높은 가전제품은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와 진공청소기 등을 같이 쓰면 순간적으로 에어컨 2대를 동시에 켠 것과 같은 양의 전기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요. 이게 그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으면은 뭐 다른 전자제품 전기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청소기라든지 네네. 그런 제품은 에어컨 껐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좋아요. 동시에 사용하면은 순간 전력이 에어컨 2대 동시 사용한 것 같이 커진다고 하니까 네, 이게 잘 생각해 주시고 분리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객님. 아, 이해했습니다. 네,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은 쓸모없는 가전제품의 전원을 꺼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와 같은 전력량이 큰 기기를 가동할 때 나오는 열이 35도 이상으로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입니다. 그러므로 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켜두면 전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기기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실내 온도도 높아지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에어컨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안 쓰는 제품들 있잖아요. 꼭 필요하면은 물론 써야 되겠지만, 안 쓰는 전자제품들은 그 코드 같은 거 뽑아 두시는 게 좋아요. 에어컨 가동될 때. 같이 쓰면은 네. 이게,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확 올라가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들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에 관련된 건데요. 뭐 컴퓨터 그 코드 꽂고 쓰시죠? 컴퓨터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절전 모드로 설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와 모니터에 절전 모드를 설정하면 20% 이상의 전기가 절약됩니다. 컴퓨터 바탕화면 어, 시작을 클릭해서 설정, 그리고 제어판, 그리고 전원 옵션에 들어가면요. 본체와 모니터의 대기 모드 전환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절전 모드 설정하셔서 컴퓨터 쓰시면은 전기료가 좀 줄어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코드는 뽑아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팁들 알려주시네요. 아닙니다, 고객님. 이게 사용하지 않고 코드를 뽑아두는 것만으로도 낭비되는 전력은 우리나라 가정에너지 사용량의 약 11%라고 하네요. 이때 전기요금은 가구당 1년에 평균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코드만 잘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코드만 잘 뽑아내면요. 1년에 3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으세요. 네. 컴퓨터와 부속기기를 플러그를 꽂아두면 15와트 전구식 형광등 한 개를 켜둔 것과 같은 양의 전기가 소모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코드는 뽑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했습니다. 낮에 있잖아요, 낮에. 낮에 그 네네. 형광등 실내 전등 켜두는 편이신가요? 네. 아이고, 그게 낮 시간 동안에는요, 창가나 거실, 방의 전등을 꺼두고요, 그 햇빛 비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연 채광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전기는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전기 절약의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네. 그리고 또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그 고효율 전기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용기간 내내 에너지 절약이 가능이 해서요. 뭐 음. 냉장고, 에어컨 등은 에너지 효율이 등급이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1등급 가전제품을 사용하시면요. 5등급 제품보다 22% 정도의 전기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팁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고객님. 좀 더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듣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심야에 충전하는 게 좋습니다. 노트북, 휴대용 CD 플레이어, 휴대전화 등은 가급적 전기 사용이 적은 밤 시간대에 충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래요? 노트북은, 네네네. 특히 노트북은 오전이나 밤에 충전하고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오후 시간대에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또 그런 거 냉장고, 있는지 몰랐어요. 예, 지금부터 알면 되죠, 고객님. 지금부터 절약 실천하시면 됩니다. 네. 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으면 냉기가 빠져나가고요. 또 실내등이 켜져서 전력이 낭비가 되는데요. 냉장고에 음식물을 너무 많이 채우거나 뜨거운 음식을 넣으면 냉기 순환이 되지 않아서 효율이 떨어지므로 냉장고 용량의 60%만 채우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뒷면은요, 벽에서 10cm 이상 떼어놓아야 냉장고가 과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냉장고가 열이 받게 되면 거기서도 또 전기가 많이 소모되므로 벽에서 한 10cm 정도 가전제품들 띄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 냉장고의 부분인데, 그 냉장고의 적정 온도 맞추기인데요. 일단 냉장고 네. 설정 온도 요즘에 할 수 있잖아요. 온도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네. 나의 냉장고는 지금 25도요. 아, 그러시구나. 이게 냉장고 설정 온도를
1도를 올리면요, 전력 소비량 5%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도를 너무 올리지는 마세요. 음식물이 아,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네네. 냉장실의 적정 온도는 0도에서 5도 사이, 그리고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입니다. 그럼 제 네. 냉장고는 왜 25도일까요? 아, 그럼 그게 엄청 잘못된 건데요, 고객님. 그 25도가 혹시 셀시어스예요? 아니면 그거 화씨예요? 온도 셀시우스예요. 그 25도면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 냉장고 바깥쪽 온도 말씀하신 거 아니십니까? 맞아요. 아, 그러면 상관없어요. 고객님, 아, 네. 이거는 냉장고 안쪽, 그 문 안쪽 온도 말씀하는 겁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냉장실 비워두고 냉동실은 채워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냉장실에는 용량의 60%에서 70% 넣는 게 냉기순환이 잘 돼서, 좋고요. 그리고 또 꼭 되도록이면 60% 이하로 넣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그 냉동실은 꽉꽉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많아야지 냉동이 잘 되고, 냉기가 잘 네네. 전달되고, 또 보존이 되어서 전기 에너지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네, 그럼 이번에 세탁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전기 아끼는 법. 네, 좋아요. 네, 세탁기는 뭐 빨랫감은 한 번에 모아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탁량보다 세탁기 사용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왜, 그 세탁 효과가 뭐 많이 채웠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세탁기의 80%가량을 채우는 것까지는 세탁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다리미인데요. 다리미 아이언이에요. 아이언 다리미. 그게 다림질도 하시잖아요. 그 옷 같은 거. 네, 하죠? 네, 그 다리미도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모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다리미는 처음 가열할 때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이에요. 되게 뜨겁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림질 하실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시는 게 전기세 아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전기 밥솥인데요. 이번에 설명드릴 건 밥 많이 해 먹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네네. 전기밥솥은 일단 보온 모드는 최소한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전기밥솥이 장시간 보온 상태라면 전기세도 그만큼 더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1회 식사량으로 나눠서 냉장 혹은 냉동 보관 후 식사 때마다 전자레인지에서 데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밥이 맛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분이 있다면요. 밥솥을 똑똑하게 네.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음식을 데울 때 전자레인지보다 전기밥솥을 활용하면 추가로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데울 네. 음식을 30분 전쯤에 접시에 받쳐서 전기밥솥에 넣어두면 방금 만든 것처럼 수분이 마르지 않고 촉촉할 뿐더러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수분이 날아가면 알겠습니다. 맛없는 수육이나 떡 같은 경우 먹기 30분 전에서 1시간 전에 밥솥에 넣어두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기도 사용 많이 하시죠? 네, 청소기, 사용 많이 하죠. 네, 청소기 사용 시 필터 청소를 미리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흡입 속도를 중간으로 맞춰서 청소하는 게 좋고요. 그래야 흡입량이 많아지고 전기세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객님. 고객님, 그러면은 그 TV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고 끝낼게요. 네네. TV 많이 보시죠? 우리 집에서 TV 없어요. 아, 그러면은 일단 혹시 나중에 구입할 수도 있으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뭐 모니터도 해당되고요. 컴퓨터 모니터도 네네. 해당되고. 일단 TV 전기세 줄이는 방법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확인하기입니다.
PDP TV보다는 LED TV가 효율이 높습니다. 한 달에 전기세가 10만 원에 넘게 나오는 AC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줄곧 사용해왔던 PDP TV가 전기세 원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LED TV로 바꿔보았는데요. TV를 바꾼 후 네, 전기세가 3만 원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PDP TV를 몇 년간 사용하면서 지출한 전기세로 다른 TV 몇 대를 샀어도 더 샀을 겁니다. 그 미리 먼저 LED 바꿨으면요. 네, 그래서 네, 이분이 나중에 가전제품 매장에서 물어보니 초창기 PDP의 경우 수십 개의 전구가 TV 뒷판에 켜지는 시기라서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TV 앞에 가면 열이 화끈화끈 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TV 앞에 있으면 난로가 부럽지 않았다고도 하네요. 네, 참고로 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TV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가전제품을 선택할 때 등급 높은 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세요. 네, 그러면은, 네. 진짜 마지막으로 네. 멀티탭 많이 쓰시죠? 컨센트 멀티탭. 아니요, 안 써요. 네, 이 멀티탭 활용해서 대기 전력을 줄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TV 있으면 TV 셋톱박스의 대기 전력은 상상 그 이상인데요. TV 대기 네, 전력의 10배나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매번 전기 코드를 빼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TV를 보지 않을 때는 절전 멀티탭을 이용하여 꺼두는 게 좋고요. 물론 이외에도 안 쓰는 전자제품은 콘센트를 뽑거나 멀티탭을 네, 활용하여 네. 대기 전력을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전기세 아끼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케빈님 말대로 케빈님한테 배운 것들 해보고요. 네, 조심할게요. 네, 저희 케빈전자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뭐, 언제라도 문의사항 생기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 상담사 케빈에게 네, 연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네, 좋은 하루 계세요.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